어두워지고 조용히 비가 내리면 여전히 그대로 오늘도 어김없이 난 벗어나질 못하네 너의 생각 안에서 이제 끝이라는 걸 알지만 미련이란 걸 알지만 이제 아닐 걸 알지만 그까지 자존심에 널 잡지 못했던 내가 조금 아쉬울 뿐이니까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취해 나 밖에만 마셔야 될 것 같아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아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가진 시간이 좀 날카로운 뿐 네가 참 좋아했었던 이런 날이면 아직 너무 생생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 다 덧쳐 일부러 발을 들여놔 벗어나려고 발버둥조차 치잖아 너를 다 지워냈지만 모두 다 비워냈지만 또 다시 비가 내리면 힘들게 숨겨놨던 너의 모든 기억들이 다시 돌아와 널 찾나봐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너에게로 이제 돌아갈 길은 없지만 지금 행복한 너를 보면 난 그래도 웃어볼게 널 잡을 수 있었던 힘이 내겐 없었으니까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어차피 끝나버린 걸 이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효정입니다. 저는 스페셜 네. 게스트 맞죠? 네, 스페셜 그럼요. 진행자 염기현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특별히 딩딩대학의 염기현 네. 기자 모셨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네. 하나는 너무 영광이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만 앉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영광이다. 어. 두 번째는 섭외가 많이 힘들구나. 아이 그렇지 않은데 애타는 목소리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게 또 사실은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고 또 네. 회사에서 물론 애정을 가지고 그렇죠. 모든 정신을 프리데스크에 집중을 하지만 또 다른 일들도 같이 하고 있는 기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삐까번쩍님께서 와 염 기자님 환영 또 해주셨고요. 그러니까요. 또 아유. 많은 분들이 그래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아침에도 딩딩대학 라이브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또 저희 본업이고 그러니까. 또 여기는 또 우리 또 가족 사업이니까 저희가 또 가족으로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뭐 다들 너무 반겨주셔가지고요. 네. 네. 아, 삐까번쩍님 그분 어디 가셨으면 했는데 찾으시는 그분 다음 주에 꼭 오실 겁니다. 휴가 가신 거죠? 네, 그러니까
휴가를 전혀 못 가서 아. 네, 잠깐 여행을 좀 다녀. 갈 건 가야지. 네, 그럼요. 네. 갈 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보통은 제가 와 보면은 낮 기사 많이 소개하시던데요. 그 전에 소개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는데. 있습니까? 신청곡 소개해드려야 돼요. 제가 이 네. 초보 진행자라서 오늘 신청곡 뭐였죠? 오늘은 쭌쭌이님께서 신청해주신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이었는데 오늘 또 비 왔잖아요. 오늘 비가 왔습니다.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네. 제가 하여튼 저기 비를 아침에 좀 맞았는데 아, 낮엔 좀 그러시구나. 그쳤긴 했죠. 맞아요. 예. 좋은 비 오고 나니까 미세먼지가 싹 씻겨가지고 그냥 안에서 보기 너무 화창한 근데 저 하늘이더라고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반팔 입고 이러다가 맞아요.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그랬는데 춘천 같은 데는 뭐 6도까지 내려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서울도 음. 어제 엊그제는 28도까지 갔었는데 오늘은 또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군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이럴 때. 조심하시면서 네. 제가 아까 실수했던 그 코너를 다시 가야 되겠네요. 그럴까요? 낮 네. 기사 어떤 거 오늘 가져오셨죠? 오늘 저는 이거 너무 재밌어서 가지고 네. 왔어요. 늘 사실은 그냥 제 눈에 띈 거, 제가 관심 있는 거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자만추. 그렇죠.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신에 뭐가 늘었냐? 데이팅 앱 이용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요새 이거 근데 해요. 저 보면 후배들도 이거 좀 하는 후배들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요거 때문에 약간 유니콘 기업으로 커가는 그런 기업들도 봤어요, 제가. 이게 얼마나 많이 쓰길래 그래요? 앱 이용자 기준으로 상위 10개 데이팅 앱 월간 순 이용자, 그러니까 가입만 한 사람 말고 진짜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중복을 다 뺐는데도 78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저희 딩딩 대학이 구독자가 이제 8천 명인데 참 부러운 수치네요. 그런데 근데 많이 쓰긴 써요, 진짜로. 네. 제가 이걸 왜 재밌게 봤냐면 데이팅 앱이면 물론 뭐 동성애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그쵸. 존중합니다만 예. 성별이 그래도 좀 골고루 있어야지 좀 뭐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상위 10개 앱에서 남녀 성비를 봤더니 8대2 남자가 8 여자가 2 근데 이 8대2라는 것도 헬로톡이라는 한 앱에 여성이 집중돼 있어요. 여기는 또 여성 이용자가 85% 거기 육박해요. 약간 시장을 그쪽에 타겟을 했나 보네요. 맞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 앱은 남성 이용자가 10명 중 9명 이상이에요. 지금 여기 또 그 댓글 남겨주시면서 파운드리님이 남탕이네 끌끌끌 그러니까, 이러셨거든요. 맞아요. 이거 진짜 좀 심하긴 하네요. 더 놀라운 건 어떤 앱은 순 이용자만 봤더니 남성 이용자가 100%인 곳도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남자 입장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도 꽤 됐고 그래서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분한테 얘기 들은 건데 그 여성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방이 하나인데 뭐 남자는 여자들은 방이 여러 개다 뭐 그 이러면서 데이팅 앱에서 그냥 다 그냥 그래서 막 싱숭생숭한다 막 이런 얘기 들은 적은 있는데 근데 혹시 이 그런가요? 앱을 굳이 이렇게 이용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근데 요새 뭐 또 남녀 구분이 그렇게 의미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안드리안 헐님께서 업체에서 여자 사칭하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사칭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사실은 영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하여튼 지금 이제 마스크도 벗고 다음 그쵸. 주부터 소개 좀 이따 해드릴 텐데 네, 뭔가 이 만남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가고 있는데 그렇죠. 앱 이게 시장도 어떻게 될지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신기해서. 네. 네. 다음 가져와봤고요. 소식은 어떤 거죠? 다음 소식. 이거는 또 음. 제가 또 기자이기도 하지만 엄마 아니겠습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요새 뭐요? 포켓몬빵 인기 정말 많은데. 이거 뭐 띠부띠부실 때문에 맞아요. 그게 사실 난리라고. 빵 때문이 아니라 거기도 있는 스티커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유괴를 시도한 사건이 이게 발생했습니다. 꼭 보면은 그 명절 때든 뭐든 국가가 뭐 지원금 푼다 그러면 그거 이용해서 꼭 보이스피싱하는 맞아요. 범죄자들도 있는데 또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어떤 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글에 안내문 찍힌 사진을 한 장 올린 거예요. 이 사진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꽤 안전한 곳이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20대에서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아이들에게 그 띠부띠부실 그 스티커를 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관리사무소 화장실 가면 이거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인을 했다는 거예요. 마침 이제 아이가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마침 거기 지나던 주민이 말리면서 사고는 없었는데 이게 너무 위험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교가 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부모님들 내지는 뭐 친척이라도 이렇게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꼭 한번 환기시켜야 될 중요한 기사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난달에도 수원에서 포켓몬빵 찾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초등학생을 창고로 유인해서 이건 미수도 아니고 성추행을 했어요. 아, 실제로? 네네. 그래서 60대 편의점 점주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건 주의를 좀 줘야 될 것 같고, 네. 네, 지금 보면은 다들 막 분노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에드리안 헐님께서 어우 나쁜 놈들 그러셨고 또 마중물님께서 그래 유괴 뉴스 나올 타이밍이 됐지 경제가 이런데 하면서 좀 이 이건- 어떤 구조적인 원인까지도 좀 짚어주시는 그러게요. 수준 높은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아유, 이게 근데 정말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경제가 이런데. 네, 그렇습니다. 네. 범블비님께서는 그러고 보니 포켓몬 사회적으로 사건 사고 일으킬 만한 요소를 홍보하는군요 하셔서 또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또 알리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또 반사적인 그러게요. 효과까지도 좀 짚어주셨네요. 삐까뻔쩍님께서 포켓몬에 관심 1도 없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살짝 그래요. 아, 그래요? 저는 베스트셀러를 안 읽습니다. 아, 그런가요? 남들이 다 읽으면 뭔가 나 따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읽고 막 그런 뭐 약간 반골 기질일 수도 있는데 포켓몬빵도 다들 막 산다니까 난 안 먹을 거야 끝까지 안 먹을 거야 일단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럴 정도로 범죄까지 악용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네요. 예. 강민수님께서 유사 사건을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주의 당부드립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거는 많이 알리고 아이들에게도 주의를 주고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정말 당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럼 연습을 해볼까요? 자 여기 포켓몬빵 줄게. 일로 와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대가 없는 빵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거절해야 된다. 핵심은 이겁니다. 거절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고 계신 아동 네. 시청자분들 한 번 더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이제는 제가 오늘 고른 기사는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염규현 기자가 빨리 본업으로 돌아가야 가고 되잖아요. 싶어요, 빨리. 네. 네. 딩딩대학 타이틀 후에 오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네.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내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가 아닙니다. 아주 제가 이제 좋았습니다. 네. 딩딩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럼 본업으로 돌아와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오늘은 이제 전쟁과 국제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국제기구의 좀 역할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국제기구 어떤 역할,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민간인 희생자 늘고 있고 맞아요. 지금 막 피해도 더 커지고 있고 이러니까 도대체 국제기구는 뭐 하고 있냐? 유엔은 도대체 뭐 하냐? 심지어 뭐 교황님께서도 이렇게 그렇죠.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엔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유엔이라고 해서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 갔었는데 최근에 네. 간 상황에서도 그 도시를 러시아군이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과연 그때 상황 어땠는지 관련 보도 잠깐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고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 이번 전쟁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반성한 뒤 하지만 유엔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고 추가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Mr. President, and to the people of Ukraine, we will not give up. As we keep pushing for a full-scale ceasefire, we will also keep striving for immediate practical steps.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장 남부 도시 마리우폴이 가장 위험하다면서 러시아가 구테우스 총장과 한 약속을 깨고 이 지역의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우폴에 고립되어 있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대피로 확보를 위해 유엔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людського до цих людей від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Розраховуємо, що ця частина місії пана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буде результативною. готові.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는 구테우스 총장이 키이우를 방문하는 와중에도 러시아군이 키이우 시내를 미사일 공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이 끝난 직후 러시아군이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러시아가 국제사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분노했습니다. 아, 이게 의도가 있었겠죠.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 중인데 딱 거길 폭격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야 유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래서 막 갔는데 공격을 안 멈추니까 진짜 이거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게 과연 무용한가 이런 얘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유엔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자라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이 얘기를 시작하려면 지금 댓글도 몇 분 달아주셨는데 네. 철학자 칸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 칸트. 그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그쵸. 맞습니다. 지금 뭐 여기 빌로바 TV님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뭐 우리 판단력 비판 네, 푸터팬님들은 수준이 높으세요. 그럼요. 네. 3대 비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칸트가 사실은 이 어떤 이 관념론 철학자로도 유명하지만 이 말년이 되면 평화 문제에 되게 고민해요. 칸트가 평화에까지 고민을 했다라는 건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는 전쟁은 악이다. 그래서 전쟁을 막는 게 선이다 생각을 하고 영구 평화론이라는 책까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평화를 꿈꾸는 책인데 오늘은 그 책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칸트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3가지를 들어요. 그 수단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칸트 네. 얘기예요, 이거는. 네. 자, 첫 번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즉 공화정이 필요하다. 즉 공화정은 이제 국민이 다스리는 그렇죠. 거니까 국민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가 되면 전쟁 혹시 하고 싶으세요? 절대 싫죠. 전쟁하고 싶은 국민이 없죠.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다스리면 당연히 민주국가가 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입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강조한 거고요? 거죠.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를. 뭔가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민주 국가들이 뭉쳐야 한다. 근데 이게 뭉치는 게 그냥 모여 노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규칙을 만들고 뭉쳐서 공통된 규칙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즉 국가보다 상위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국가보다 상위의 존재가 뭘까요? 지금 그렇다면 이게 뭐 국제기구나 국제법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네요. 현대 시대에는 그렇죠. 제가 이제 나머지 하나를 더 얘기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게요. 네. 칸트가 말한 세 번째 바로 자유로운 교류를 이야기했습니다. 국가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이 되면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과연 칸트의 말이 얼마나 지금 실현됐는지 이 네. 영국 평화론이 1795년에 나온 거니까 거의 지금 200 몇십 년 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공화정, 민주주의. 자, 근데 지금 왕이 다스리는 나라 많이 거의 없죠 이제. 사라졌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외견상 민주주의 국가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가 위 상위 기구 지금 있죠? 뭐 유엔이나 뭐 유엔. 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사회가 유엔이라는 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들끼리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걸 중재하는 기능을 하도록 했고 또 무역 분야는 세계 무역 기구도 그렇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각종 국제 기구들이 만들어졌죠 지금. 네. 칸트 말대로 되고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세 번째, 국가들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었잖아요. 자, 코로나 이전 얘기를 해야 돼요. 코로나 네. 때는 특수 상황이었으니까 여행 못 가는 나라 많이 없었잖아요. 거의 없죠. 사실 북한 근주 뭐 국가도 일부 국가 없고. 빼고는. 네. 그리고 칸트가 말한 이 자유로운 교류가 사실은 끝판왕인 나라가 있습니다. 끝판왕인데 어디일 것 같아요? 끝판왕. 뭐 교류의 끝판왕. 유럽연합처럼 아예 문을 트는 유럽연합이죠. 곳이겠죠. 유럽연합이 네. 여기는 아예 그 뭐 쉥겐 조약이라고 해서 이동도 그냥 여권 없이 그렇죠. 막 왔다 갔다 하죠. 거기다가 아예 돈도 합쳤어요, 얘네들. 그러니까요. 유로화 유로화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교류의 수준을 거의 문턱 극단적으로 없이. 높였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유럽 내에서 전쟁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사실 지금이야 유럽이 뭐 우리는 하나다 이러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전에 종교 전쟁까지 합치면 다 유럽이네요. 유럽은 거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마치 얘네들이 이제 한 나라처럼 그러게요. 힘을 합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정말 설득력 있는데요? 칸트가 말한 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마치 200년 후에 지금을 예견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좀 예. 저도 이 책 다시 읽어보면 좀 시대를 앞서간 건가 아니면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법과 제도를 잘 마련해주면 국가들끼리도 얼마든지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을 국제정치에서는 자유주의 혹은 이상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흔히 우리가 현실주의라고 하면 힘이 모든 걸 지배한다. 그냥 힘센 놈이 이긴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자유주의는 이렇게 인간이 협력 가능한 존재. 이걸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칸트가 약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현실주의가 말하는 국제사회는 어찌 보면은 정글, 그러니까 맹수의 세계 뭐 이런 거고 자유주의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정원이라고 합니다. 정원. 정원은 사실은 꽃과 나무가 평화롭죠. 평화를 이루는데 단 조건이 있죠.
정원은 거저 얻어지지 않죠. 아, 그렇죠. 인위적으로 꾸려야 되죠. 가꿔줘야 돼. 정원사가 있어야 돼. 그 정원사가 바로 법과 제도를 말하는 거고, 즉 법과 제도, 정원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협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된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비교적 수십 년 동안 잘 네. 가꾸어져 왔고 발전이 돼 왔고요. 칸트가 저기 하늘나라에서 볼 때, 이 자식도 잘 되고 있어? 잘하고 있네라고 할 만한 상황도 꽤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최근입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사실 협력이라고 하긴 여기저기 분쟁이나 뭐 그렇죠. 갈등, 뭐 힘의 싸움이 좀 있긴 있었어요. 이 칸트가 말한 거를 이제 거꾸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민주주의. 지금 푸틴이 장기 집권하면서 그러니까요. 독단적인 의사결정 하잖아요. 그쵸? 아마 국민들한테 투표하면 전쟁하지 말자는 쪽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럼요.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그쵸, 장기 집권을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연임 앞두고 있고 민주주의 확산이 오히려 후퇴하는 듯한 그러게요. 그런 좀 조짐들과 그런 함께 분위기네요. 이런 분쟁 조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초에 뭘 했냐면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걸 개최한 적이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를 다 모여서 우리 민주주의 확산하자. 사실 이게 그냥 뭐 세력 규합한 거라고 보는 관점도 분명히 있지만 한편에서는 좀 이런 자유주의의 확산을 의미한 걸 수도 있겠다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사실 민주주의 정부를 심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두 번째 국제기구 국제기구 지금 아까도 이제 유엔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본 대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칸트가 이거 있으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국제기구도 돈이 드니까 아, 그렇죠. 돈 많이 낸 국가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특히 이제 유엔 내에서도 이 평화 문제 담당하는 데가 안전보장이사회라고 그렇죠. 이제 해서 안보리라고 많이 하는. 이제 안보리 그러는데 이 나라는 사실 5개 강대국의 만장일치로만 의사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상임이사국이 있는 네. 거죠. 그 5개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에요. 아, 러시아, 중국. 네. 러시아가 자기가 당사자고 투표권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내 문제를 뭐라고 안 할 거고 근데 러시아만 지금 해도 문제인데 중국도 지금 러시아 편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지금 중재나 협력의 기능이 마비된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 총장이 가 있는데 막 때려 맞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중국이 지금 러시아 편 드는 이런 상황 잠깐 관련 보도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연설에 안보리 이사국들은 박수로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참혹한 영상은 우크라이나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한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都应基于事实，结论得出之前，各方应保持克制，避免无端指责。 중국은 유엔이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냈을 때마다 모두 기권했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반대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包括中国在内的各国同俄的正常贸易往来已受到不必要损害，还有一些势力企图 중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에 맞설 힘을 키울 시간을 번 셈으로 장기화될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빌로바 TV님께서 딩딩 대학이 푸대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고. 푸대가 또 이렇게 기회 마련해 주시니까 가능한 아유, 거고. 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되게 재밌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삐까번쩍님께서 국민윤리 시간인 줄 아셨다고. 이거 좋은 의미겠죠? 그럼요.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을 저희 딩딩 대학에도 조금 전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와서 보시면 저희가 콜럼버스 얘기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시간상 그 얘기 못 가지고 왔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거기도 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네. 아마 이미 다 보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막 칸트 얘기하신 분들이 보고 네. 오신 것 같기도 해요. 몇 그러니까요. 번은. 네.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칸트가 얘기했던 것과는 뭔가 좀 후퇴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주의자들은 그래서 이거 이제 비판하죠. 거봐라, 내가 뭘 했어? 뭔 협력이고 제도야.
힘이 최고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까 말한 그 유럽 연합도 영국은 또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명을 다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비판도 사실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가들이 협력에 기대의 가능성들이 점점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면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지. 해야죠. 그러니까 무기 서로 강화하려고 그러고 너 나 건드리면 나 확 친다. 서로 막 날카로워지고 그러고 있는데 특히 북한이 최근에 그렇죠. 열병식을 통해서 또 핵 위협 수위를 과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일련의 흐름과 좀 무관치 않을 수 있다. 그럴 수 이야기 있겠네요. 해볼 수 있고요. 네. 관련 영상 북한의 열병식 모습 마지막으로 짧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평양 하늘에 등장한 북한의 공수부대원들. 형광 조끼를 입은 이들이 대형을 이룬 채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김일성 광장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심야 열병식은 지난 2020년 당 창건 75주년 행사 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후 이번까지 연속 4번 심야 열병식이 이뤄졌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대형 전광판에 시선을 집중시키기엔 태양이 없는 밤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전에 촬영한 영상물과 현장의 중계 영상을 합치는 것, 요즘 올림픽 개회식의 경향과 유사합니다. 낮에 비해서 집중도도 훨씬 높고 북한을 극장 국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그런 효과를 노리면서 보여주는 것이. 북한은 그제 열린 열병식을 하루 동안 편집한 뒤 공개했습니다. 영화 같은 촬영 기법과 편집을 적용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 장면이 그랬습니다. 부인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하얀 옷을 맞춰 입고 등장한 김 위원장은 마치 영화 배우처럼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국기 개양식 땐 여러 차례 눈을 감으며 감상에 빠진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딸들을 국가방위 전초선에 내세운 이 나라 모든 가정들의 중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감성적인 연출과 달리 메시지는 위협적이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과 신형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또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해당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김 위원장의 연설은 대북 제재 강화나 한미 연합훈련에도 핵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해석을 낳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유엔은 즉각 우려의 뜻을 나타내며 북한이 대화의 길로 돌아오길 촉구했습니다. 네. 칸트로 시작해서 이게 북한의 열병식으로 이어지는 참 이게 뭐 역대급 빌드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아무튼 지금 이 협력이 점점 깨지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런 국제 뉴스나 또 외교 안보 뉴스를 보실 때 좀 이런 틀도 있고 이제 그런 자유주의적 관점이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보면 좀 뉴스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겠어요. 제가 네.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빌로바 TV님께서 국제 정세는 야생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야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인데 다들 현실주의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 참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질문이나 또 추가해 주실 사항이 있다면 저희 딩딩 대학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시간상 이제 좀 마지막 순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타이틀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뭐. 네, 큐시트 산책. 네, 사실 뭐 빠뜨릴 수가 없는 코너라서 네. 항상 저희가 빠르게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부터 좀 소개해 주실 오늘 거예요? 저희가 어제도 짧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발표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된다. 드디어 해제되는군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사려고 약국 앞에 줄을 뭐 몇 시간씩 쓰기도 맞아요. 하고 그때 뭐 1인당 몇 개 미만 공적 마스크 맞아요. 기억나요? 너무 값이 천정부지리 오르니까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물론 야외에서지만 이제 사라집니다. 이게 지난해 4월에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시작이 됐대요. 1년 만인데 다만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서 50인 이상 뭐 집회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장 이런 곳은 지금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게 벗고 다니다가
쓰세요 하면 쓰란 얘기인데 그쵸? 50인 이상 모일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집회나 특히 공연 같은 게 좀 문제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이제 쓰셔야 되겠죠. 오늘 발표한 김부영 총리가 미국, 영국, 독일 같은 많은 나라가 이미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세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인수위는 또 유감을 표명했죠. 좀 미묘한 네. 또 신구 권력 간 갈등 맞아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유감 표명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뭐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본방에서 자세한 소식은 다 챙겨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빠르게 정리를 해야 네, 되겠는데요. 정말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되냐 마냐 가지고 청와대 청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거와 동시에 그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 많은데요. 사면 대상 될지 요 내용 저희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일기 신도시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여기 현장 목소리 저희가 취재기가 직접 가서 담아봤거든요. 본방에서 도대체 그 일기 신도시 현장에서는 재건축 가지고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본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모터처럼 말을 끝났는데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네, 이제 곧 본방 시작할 시간이니까요. 본방까지 쭉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염경 기자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